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제 유니시티를 만난 거는 이따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연치 않게 이제 논문을 통해서 유니시티를 만나게 됐고요. 제가 이제 한의사로서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또 한의사로서 제가 쭉 갔던 길에서 봤던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유니시티에서는 그 해결하지 못했던 뭔가 조금 부족했던 그것들이 여기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쉽게 대단한 문제들이 해결 가능한 가능성을 보고 저도 유니시티를 좀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앞으로 1시간 동안 유니시티에서 이야기를 해드려 볼 건데요. 아마 이런 강의는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막 만나신 분들, 이제 막 소비를 하시거나 이걸 알아보시는 분들이 아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쉽게 처음 듣는 강의를 듣는 분들이 유니시티가 이런 가능성이 있나? 이런 좋은 점이 있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그마한 가능성만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그게 실마리가 돼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이분은요, 치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유니시티를 하시는 사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다이아몬드 직급에 계시는 사장님이시거든요. 저보다도 훨씬 연배가 있어 보이시고, 이제 치과를 오랫동안 하셨던 원장님이신데, 이분도 유니시티를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또 여기에 보이는 이분도 마찬가지로 39년째 의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나오죠. 이분도 내과 의사 선생님이신데, 지금은 현재 유니시티에서 다이아몬드 직급이세요. 또 보면 이분도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내과 의원을 하고 계시는 나이가 한창 저보다는 있으신 원장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유니시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소개하고 그러고 계시거든요. 이분 또한 마찬가지로 심장내과 전문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유니시티에서 직급을 갖고 계시는 사장님이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원장님들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도 지금 현재 한의사이자 한방재활학과 전문인데 유니시티를 많은 분들께 소개하고 알리고 있거든요. 이 유니시티를 처음 만나신 분들은 이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영양제 나도 먹어봤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든지 또 그거 다단계 아니야. 다단계는 조금 나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염려 또는 우려 또는 뭐 안 좋았던 경험도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저와 같이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니시티를 소비도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냥 막연하게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유니시티가.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런 의사 선생님들이 본인들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쉬워서 유니시티를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직급도 가고 돈도 벌고 소비도 하고 많은 사람들께 알릴까요? 거기다 한번 의문점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뭔가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이 전문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름 의사라고 하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니시티를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한번 이거를 먼저 보시고 나서 생각해보면 조금 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여러분들께 766억 원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엄청 행복하지 않으세요? 이거 766억 원이라는 돈은 감히 상상도 잘 안 될 정도 어마무시한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노벨상을 써달라고 카이스트에 기부하신 분이 계세요. 엄청난 부자이자 엄청난 선행을 베푸신 분이시겠죠? 그분이 지금 이 사진에 보면은 우측에 있는 여자 회장님이신데요. 이분이 766억 원을 우리나라를 위해서 써달라고 카이스트에 기부를 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유퀴즈라고 하는 예능 프로에 나오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유재석이 질문을 했어요. 회장님,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766억 원을 기부를 한 분의 답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 유재석도 엄청 부자일 수 있지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옆에 계신 분이 훨씬 더 부자일 것 같거든요. 그럼 부자에 대한 답은 어떻게 보면 유재석보다는 이 회장님이 더 많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근데 이 회장님이 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근검절약해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처음에는 근검절약이라는 말을 하실 때 막연하게 그냥 돈 아껴 써라 뭐 옛날 막연하게 근검절약이라고 하면 뭐 자린고비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뭔가 그런데 이것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회장님이 근검절약을 해라라고 한 이 말씀은 결국 돈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돈도 인격이 있어서 내가 소중하게 다룰 때 얘가 나한테 다시 돈이 나에게 돈을 또 갖다 주기도 한다. 약간 그런 식의 뭔가 돈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라
라는 의미였던 것 같은데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이분이 부자가 되려면 해야 될 두 번째를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요. 기회는 앞으로 잡아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기회는 앞으로 잡아라. 그래서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뒷북치지 말아라. 딱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부를 이루신 회장님이 부자가 되려면 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게 첫 번째는 돈을 소중하게 다뤄라, 돈을 사랑해라 라는 말이었고요. 두 번째는 기회는 어떻게 앞으로 잡아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거 했었어야 돼. 그거 했었으면 내가 지금 좀 나았을 건데 그런 것들 좀 있지 않으세요? 결국 그거는 뭐냐면 내가 기회를 앞으로 잡지 못하고 뒷북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의사 선생님들이 유니시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 좀 우리가 궁금증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이분들은 이게 어떤 기회를 쥐가 아니라 앞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했다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저 또한도 마찬가지로 한의원을 하고 있고, 그래도 사회적으로는 뭐 부족하지 않게 살고 있지만, 뭔가 유니시티 안에서는 뭔가 큰 기회를 앞으로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저도 유니시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회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럼 기회라는 게 뭐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해결 기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세 가지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떠올려 보신다면 기회를 좀 더 명확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돈을 벌어, 뭘 하면 돈을 벌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뭐 식당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저처럼 병원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뭐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그 돈을 버는 것들을 단순히 그냥 내가 식당에서 돈을 벌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기회 관점에서 한번 다시 떠올려 본다면, 식당을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은 결국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까요? 사람들의 배고픈 문제,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그런 문제를 해결책을 줬더니 돈을 번 거잖아요. 그쵸? 저는 예를 들어 직업이 한의원 원장이니까 환자들이 몸이 불편한 문제를 해결을 해주니까 돈을 벌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기회라는 것들은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게 나한테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각자의 직업이 있으실 거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럴 땐 참 좋았을 때도 있고, 이럴 땐 정말 힘들었을 때도 있었을 건데, 그게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렇게 좋고 나쁘고 있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은 더 명확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문제는 크게 보면은 이 건강, 돈, 시간, 이 세 가지 안에 귀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떤 건강의 문제로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 돈이 없어서 뭔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 내가 건강하기도 하고, 돈도 많은데, 너무 돈 벌고 그러는 거에만 시간을 다 뺐다 보니까 내가 시간이 부족해져서 내 개인적인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사는 데 지장을 받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문제들은 크게는 건강과 돈, 시간이 세 가지로 좀 귀결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유니시티에서 봤던 기회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기회 하나를 봤고요. 그거를 계속해서 알고 실천해보고 적용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엄청 큰 기회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 문제는 뭘까? 내가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거는 무엇이지? 라는 걸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게 아마 보통은 이 세 가지, 건강이나 돈이나 시간 중에 하나의 귀결이 될 거란 말이시죠. 그러면 그거 하나를 이 유니시티가 해결을 잘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이렇게, 나의 현재 상황과 유니시티를 잘 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도 듣고 뭘 해보고 알아보고 하셨을 때 거기서 기회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단 제가 유니시티 만난 이야기를 해드리면, 저는, 일단은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저는 한의사인데, 조금 더 다른 한의사와 달랐던 점이 하나 있다면요. 저는 보통의 한의사들이 대학을 6년을 졸업하고 나면은 한의사라는 보드를 따고 한의원 운영을 하거든요. 대부분 한의사가 그러는데, 일부, 한 1% 정도의 한의사들은 병원에 들어가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밟아요. 그래서 전문의라고 하는 과정을 밟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께 소개할 때 한의사입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저는 한방재활학과 전문이에요. 우리가 의사도 피부과 의사 있고 내과 의사 있고 뭐 정형외과 의사 있듯이 한의사 중에서도 소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저는 한의사이긴 하지만 실제는 한방재활학과 전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한방재활학과라고 하면 막연하실 거고 어떤 질환을 보는지 잘 모르실 건데 제가 레지던트를 하고 제가 전공을 했던 주 메인 파트는 척추를 전문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중풍 후유증 또는 중풍 급성기 환자분들을 보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포츠 손상 환자들을 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유니시티와 접점은 뭐가 있었냐면 중풍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해드려 볼 건데 제가 현재 시점은 아니지만 과거에 병원에서 수련하던 한 십 몇 년 전에는요. 이 중풍 급성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풍이 푹 만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푹 만든다는 게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그러니까 뇌출혈 또는 뇌경색이 발생을 해서 뇌에 마비가 오는 게 중풍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막 푹 맞은 급성기 환자들을 제가 병원에서 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밥을 먹고 있다가 뇌출혈이 발생해서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숟가락을 탁 떨어뜨리고 온다든지 자다가 일어나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못 걸어서 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중풍 급성기 환자분들을 봤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이 처음에 외래로 오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응급실을 통해서 내원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제일 처음에 하는 건 뭐였냐면 이분이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한 조사를 해요. 이 사람이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한 조사를 하고 더불어 빠르게 CT를 찍거든요. CT를 찍어가지고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를 판단을 하고요. 혹시라도 뇌출혈의 사이즈가 너무 크면은 응급하게 수술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럴 땐 전원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희가 입원을 시켜서 저희 병원에 있는 신경외과 의사와 한방재활학과 의사가 같이 양방향 협진을 통해서 이 중풍 급성기 환자분들을 봐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 딱딱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중풍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질환이냐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중풍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 중풍이라고 하면 결국에 뭐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한쪽에 편마비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행을 할 때 한쪽 다리를 이렇게 끌고 걷는다든지 팔에 힘이 없어서 팔을 이렇게 하고 다닌다든지 뭐 그런 분들이 보통 중풍 후유증 환자분들인데 중풍이 진짜 무서운 거는 뭐냐면 이게 마비 문제라 가지고요. 한 번 발생을 하면 100% 다시 회복이라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예고 없이 오거든요. 환자들은 이게 중풍에 혹시 전조증이 이게 이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제 한의원 오신 많이들 여쭤보시거든요. 그러나 명확한 전조증이 없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내가 팔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걷게 되고 팔을 정상적으로 못 쓰게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에 가장이 내가 몸을 써서 일을 하는 직업이에요. 아이는 근데 한 3명 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중풍이 발생해서 팔에 힘이 안 들어가요.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에는 경제적인 위기가 오더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제가 병원에서 보다 보니까 이게 문제는 중풍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비 질환이 오는 순간 한 집안의 경제가 흔들리고 위기가 오고 개인적인 그 사람의 인생의 질은 현격하게 떨어지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런 분들이 제가 아까 처음에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했던 게 약물 조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약물 조사를 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중풍이 오기 전에 이미나 혈압약이나 당뇨약이나 뭔가 약 하나씩은 먹고 있다가 중풍이 왔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상식 속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중풍 그거는 약 먹다가 갑자기 온다고 생각을 하지 하루아침에 뇌출이 온다고 생각은 안 하실 거란 말이죠. 그냥 그래 그래 그분 뭔가 약은 먹고 있을 거야 라고 의뢰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약을 그렇게 꾸준하게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뭔가 혈압이 오고 당뇨가 와서 고지혈증이 와서 약을 먹고 있었는데 해결이 된 게 아니라 더 문제가 악화가 돼가지고 중풍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루 여쭤봤어요. 제가 모시고 있는 내과 의사 선생님이 80살이신 내과 의사 선생님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극과 주치의도 하고 있어가지고 교수님 근데 제가 환자분들을 보다 보니까 중풍 급성기 환자분들이 이렇게 자주 오시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을 먹고 있었는데 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이렇게 중풍이 온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가 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교수님이 하셨던 말이 뭐였냐면, 권 선생, 우리가 처방하는 약 중엔 이 몸에서 합성되는 HDL 콜레스테롤을 올려주는 약이 없어서 그래. 라는 말씀 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면 80살이신 내과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이잖아요. 응?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는데 중풍 안 오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면은 약 먹고 있다가 뭐 치매나 이런 거 안 왔으면 좋겠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약을 먹어도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약 중에는 HDL 콜레스테롤 올려주는 약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약 중에 HDL이 콜레스테롤 올라갈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약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약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죠. 그런 약이 없다는데 제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유니시티를 만나게 된 거는 우연치 않게 한의원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제 지인이 와서 책을 두 개를 놓고 갑니다. 첫 번째는 임상 보고서였었어요. 파란색 책자로 되어 있는 우리 의학 논문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의 판을 바꾸다라는 책이었어요. 처음부터 이 책을 막 떠들러 보진 않았죠. 아마 여러분들도 유니시티를 처음 전달받았을 때, 그래? 그런 게 있어? 야, 대박이다. 그럼 나도 먹어볼게. 아니, 나도 알아볼게. 그런 사업이 있어? 라는 분들 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저 또한도 이런 자료가 있었지만 처음부터 떠들러 보진 않았지요. 근데 하루는 점심밥을 먹고 원장실 책상에 앉아서 책꽂이를 보는데 그 파란색 그 네트워크 막, 아니, 그 임상보고서 책이 눈에 띄는 거예요. 이 책은 의학 논문인데 그러면 한 뭐지? 라면서 이렇게 쭉 떠들러 봤어요. 그랬더니 되게 놀라웠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 방금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HDL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약이 없어서 혈압도 해결이 안 되고 당뇨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뇌출혈, 뇌경색 같이 중풍이 와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임상 논문에는 보니까 이 HDL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의학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게 뭐지? 야,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혼자 막 알아보다가 보니까 그 두 번째 책이 눈에 좀 가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의 판을 바꾸다. 이 책은 뭐지? 라고 하면서 조금씩 읽어보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은 마케팅 이런 말 살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유통 이런 말 잘 들어보셨나요? 저는 직업이 환자를 고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런 마케팅이든 유통이든 뭐 네트워크 마케팅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접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호기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 책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떠들러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기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제 노트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거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그냥 보면서 써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해봤단 말이죠. 야, 그랬더니 이 되게 흥미롭고 재밌었던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던 상식으로 돈을 버는 방식과 또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버는 방식도 있더라는 거죠. 응. 굳이 무언가를 팔지 않아도 뭔가 내가 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막 뭐 이렇게 판매하러 다니지 않아도 뭔가 지식 정보만 잘 전달이 돼도 나에게 새로운 소득의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면서 혼자서 한 3, 4개월을 막 책을 보고 공부를 해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논문을 보다 보니까 하루는 어떤 날이 있었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이미나 내과 의사 선생님이나 치과 선생님 같은 분들이 강의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있는데, 여기 나온 이분이 강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서울에서 강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너무나 호기심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한의원의 문을 닫고, 이분한테 강의를 들으러 가요. 이때가 이제 제가 사업을 막 초기에 알아볼 때쯤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이 내과 의사 선생님이 그래 이런 논문이 있으니까 환자한테 그냥 처방할 수도 있고 뭐 하고 한데 뭐 사업을 한다고 하고 뭔가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쫓아가 본 거거든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이분은 유니시티에서 직급이 이 당시에 사파이어였나? 뭐 아무튼 2억대 직급이었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 강의 내용도 좋았는데 마지막에 저한테 참 와닿았던 말이 뭐냐면 이 당신은 자기가 버는 유니시티에서 나오는 소득 그러니까 2억대 연봉이라고 하셨으니까 뭐 기천만 원 되겠지요. 그런데 그 월 소득을 본인이 다 기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유니시 사업이 뭔가 내가 그냥 잘 모르고 있었던 그냥 소위 말하는 다단계나 뭐 이런 뭐 불법 피라미드나 이런 거랑 뭔가 좀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제가 왜 이거를 막 공부하고 알아보면서 그분의 강의가 저한테 참 와닿고 저한테 되게 마음을 많이 움직였던 이유는 뭐냐면, 저도 이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찾았단 말이죠. 혈압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단 말이죠. 그리고 혼자 막 공부도 하고 알아보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선뜻 이거를 유니시티를 누구에게 전달하거나 말하는 데는 뭔가 약간의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한의원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환자들한테 갑자기 이런 것들로 당뇨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유니시티를 얘기를 하면 이분들은 원장님 갑자기 왜 다단계를 얘기해요? 원장님 뭐에 빠진 거 아니에요? 라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를 그냥 나만 소비를 할까? 나만 먹을까? 그리고 우리 아빠가 당뇨가 있으니까 아버지만 치료를 좀 해드려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그 내과 의사 선생님은 이미나 본인이 여기서 사업이 진행이 돼서 나오는 수많은 돈을 남들 위해 쓰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찰나에 하루는 저희 친구의 지인이었거든요. 그 당시 제가 30대 후반이었는데 그 지인이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로 혼자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저희 환자분이 계시는데 저희 단골 환자의 사위가 그 당시에 저랑 똑같은 나이였거든요. 근데 직장에 갔다가 퇴근하는 길에 심장마비로 직장에서 사망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저희 엔드 사장님이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였는데요. 응급실에 30대 초반의 남자가 내원했다가 응급실에서 사망을 해요. 심장마비로. 그러면서 아까 이런 심혈관 문제, 소위 말하는 혈압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심혈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젊은 분들이 하루아침에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나 그거에 대한 어떤 좀 명확한 솔루션을 찾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이런 죄스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좋은 치료제를 찾았는데 이 사람들께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모르는 사람들께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나만 딱 그냥 좋다고 나만 딱 먹고 남들께 안 알리면 뭔가 의사로서의 양심이 막 가책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유니시티를 알아본 지 약 4개월쯤이 지났을 때, 5개월쯤이 지났을 때, 이제 제대로 이제 센터에 나가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런 강의를 듣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깜짝 놀라게 된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강의를 여러 차례 듣다 보면 아시게 되겠지만, 유니시티에서 나온 이 제품들 잘 활용만 하신다면, 소위 말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 아까 말한 그런 대사질환에 있는 이런 심혈관 문제들이라든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난치성 문제들, 뭐 아토피라든지 비염이라든지 아니면 의학적으로는 사실은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비가역성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도 해결이 되는 그런 수많은 사례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야, 도대체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들은 어떻길래 이렇게 내가 모르고 있던 이런 놀라운 그런 세상이 있을까? 라는 것들을 궁금하게 생각을 하면서 막 강의를 집중해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주의 깊게 보게 됐던 게 뭐였냐면 이 회사의 역사였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유니시티를 만약에 단순히 건강을 위한 영양제를 선택하기 위해서 만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영양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처음에 따져봐야 되는 건 뭐였냐면 이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를 반드시 알 필요가 있겠죠. 근데 유니시티는 보니까 이미나 렉솔이라는 회사를 기원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양제였는데요. 이 렉솔이라는 회사는 1903년도에 만들어져서 100년이 넘은 회사였어요. 근데 더 놀랐던 거는 이미나 신약을 여러 개를 만들었던 회사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아 뭔가 조금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회사보다도 뛰어나구나. 왜냐하면 여러분들 신약을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도 신약을 개발하면 그렇게 돈이 많이 되는 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신약이 개발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나 신약을 만들었던 회사에서 만든 영양제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큰 기술력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약이라고 하는 거는 부작용이 있어서 해결을 하는 문제도 있지만 반드시 거기에 따른 사이드 이펙트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으로 HDL 콜레스테롤 못 올려주다 보니까 뭐 고지혈, 고혈압, 당뇨가 수치는 조절이 될 수는 있어도 약을 끊게는 못 만들어주잖아요. 해결을 시켜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감기약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막 기침을 콜록콜록 해요. 콜록 해가지고 약을 사 먹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감기가 나와서 기침이 없어졌어요. 기침이 나은 거죠. 응? 근데 기침이 콜록콜록하고 약을 사 먹었는데도 안 나. 그래서 기침약을 6개월 돼도 약을 6개월 먹고 1년 먹는데도 기침이 안 나고 계속 콜록콜록해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받아들일 거란 말이죠. 아, 내가 왜 기침약을 먹었는데도 기침이 안 났지? 나한테 큰 병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을에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그냥 평생 먹는다고 의사가 얘기했으니까. 근데 약을 끊지를 못한다는 거는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는 이거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동종요법이라고 하는 기법을 베이스로 해서 치료제를 개발을 해요. 근데 동종요법은 이미나 선진국에서 이렇게 의사들이 사용을 하는 하나의 천연요법이거든요. 근데 이 동종요법을 통해서 이 약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약 해결 못해를 더 뛰어나게 해결도 하면서 더불어서 유니시티에서는 이 천연물을 가지고 만들어진 약을 가지고 이 제조배합이라고 하는 기술을 걸어요. 그게 뭐냐면 이 동종요법은 천연물을 가지고 만든 약이거든요. 아까 혈압과 HDL 콜레스테롤을 올려주는 그 기능을 하는 제품은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인데 얘 같은 경우는 천연물, 식이섬유라든지 크롬이라든지 폴리코사놀이라든지 이런 천연물을 가지고 만들거든요. 천연물을 한약으로 치면 비방처럼 잘 이렇게 제조 배합을 하신 특허를 걸어놨어요. 거기에다가 냉압 추출이라고 내가 원하는 성분을 차가운 온도에서 싹 뺄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35 나노라고 이 제품의 사이즈를 사람의 세포보다도 더 작게 만들어서 반드시 몸에 흡수가 쫙 될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천연물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특허를 걸어서 반드시 몸에서 효과가 날 수 있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난치성 문제라든지 이런 대사질환이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품을 가지고 그럼 나는 몸을 어떻게 관리해? 라는 게 궁금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니시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건강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유니시티를 만날 때쯤 초반에 공부를 할 때요. 주변 분들께 많이 알리다 보니까 원장님 나 그거 먹어봤어요. 근데 그거 잘 모르겠던데. 그런 얘기도 많이 듣기도 하고요. 원장님 나 그거 옛날에 몇 개월 먹었었는데 그냥 몸이 좀 좋아지다 말았어요. 라는 분들이 참 많이 보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분들께 그럼 제가 여쭤봤던 게 있어요. 혹시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님은 혹시 5 스텝에서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유니시티에서는요, 단순히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단순히 그냥 뭐 하나 딱 먹으면 돼. 뭐, 무릎이 안 좋으면 뭐 하나 딱 먹으면 돼. 당뇨에는 뭐 이거 먹으면 돼.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건강을 관리하려면, 이 5 스텝대로만 여러분들의 건강을 관리를 하시면, 이 좋은 제품들이 알아서 여러분들의 몸을 유지시켜주고,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심지어 질환을 뭔가 해결까지도 가능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 5 스텝이 뭐냐? 5단계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지 않거든요. 5단계? 5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개를 잘 알고 계시는 게 일단 유니시티를 처음 만나신 분들께는 반드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럼 5 스텝을 아시려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오른쪽에 있는 나무 있죠. 이 나무가 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사람은 이 나무와 같이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음. 제가 한의원에서 환자분들 보다 보면 가장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어, 내 몸을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 기계처럼 받아들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나무같이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잘 바꿔야 되는데 기계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함부로 막 쓰고 뭐 이러면 이렇게 고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살아있는 나무와 같은 생명체니까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 나무를 어떻게 가꾸면 될지를 한번 생각하시고 5 스텝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쉬우신데요. 그러면 5 스텝 1단계는 뭐냐? 여러분들이 나무를 가꾸고 키울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화단에다가 이런 나무나 꽃을 딱 심으면 제일 처음에 하시는 일이 뭐죠? 물을 먼저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5 스텝에서 첫 단계는 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유지하시려면 첫 번째 단계는 물을 좀 잘 챙겨 드셔라 라는 게 1단계예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 운동을 얘기하거든요. 운동? 운동은 뭐냐면 막 과격한 운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심장이 팔딱팔딱 뛰잖아요. 심장이 딱 멈추면 우린 죽는 거잖아요. 근데 심장과 혈관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탄력을 잃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스트에서 권장하는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약간 심장이 뛸 만한 활동을 일주일에 두세 차례 정도 하셔라. 다시 얘기하면 하루에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약간 내가 숨차게 빨리 걷는다든지 뭐 계단을 오른다든지 그런 식의 활동을 일주일에 두세 차례 정도 한 15분 정도 해라. 가 2단계예요. 그러면 5개 중에 벌써 2개가 끝났잖아요. 1단계는 물이고 2단계는 운동이에요. 그럼 이제 3개밖에 안 남았어요. 3개만 여러분들이 이제 마저 잘 기억하시고 이걸 실천하시면 그 누구보다 건강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예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나무라고 쳤을 때 3단계는 뭐냐? 이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예를 들어서 이 나무에 잎사구에 병이 났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병난 잎사구 하나 딱 띈다고 이게 병이 낫는 게 아니죠. 뿌리부터가 맑아져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니스에서 말하는 3단계는 맑게 청소해라라고 하는 클린즈를 얘기하는데요. 특히나 이 클린즈에서 유니스트에서 말하는 클린즈는 이 내 몸속에 있는 소장, 이 소장은 내 몸 안에 있는 수많은 림프와 혈관이 모여서요. 내 몸에 영양분을 흡수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내 면역의 중심이 되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소장을 맑게 청소를 해라 라고 하는 게 이 유니스트에서 말하는 5 스텝의 3단계 클린즈예요. 근데 소장을 청소한다고 하는 게 제가 알고 있던 의사로서 상식으로는 원래는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보통 우리가 뭐 소위 말해 해독, 장 청소라고 한다면 대장을 청소를 하는 거지 소장을 청소하는 개념은 없거든요. 근데 대장을 청소하면 몸에 약간 묵은 변이 좀 빠지니까 일시적으로 가벼울 수는 있어요. 살도 좀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면역과 직결되진 않거든요. 금방 다시 돌아가요. 제가 과거에 병원에 수련할 때 저희도 제가 재활학과 전문이기 때문에 재활학과는 수많은 그런 대체 의학도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해독 프로그램 실제로 진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해독을 타겟으로 하는 거는 대장 안에 있는 좀 변을 빼주는 게 타겟이지 소장을 청소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유니시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약을 만들었던 기술력을 가지고 소장을 클렌징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의사로서는 굉장히 거짓말 같은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소장 안에 있는 이런 묵은 변이나 기생충이나 중금속 같은 이런 묵은 때를 벗겨주면 이렇게 변들이 나오고 이런 살아있는 기생충들 실제로 배출을 하더라고요. 이게 제 소비자의 변이거든요. 실제 소장 안에 이런 수병 같은 것들이 막 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놀랬죠.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거 그냥 이거 14만 얼마짜리 타서 먹기만 했는데 소장 안에 있는 이런 묵은 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과거에 유니시티를 만나기 전에도 공황장애 환자를 치료했던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또 유니시티를 만나기 전에도, 어, 뭐 한 7, 8년 된 우울증 환자를 완치시켜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제가 한의학적으로는 심장과 소장을 치료했거든요. 심장과 소장을 치료하기 위한 한약을 쓰기도 하고요. 심장과 소장은 이 나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랑 관계가 있어요. 내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내가 막 억울하게 살고 있거나 내가 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심장과 소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려고 이렇게 멘탈 상담을 해주고 자존감 올려주기 위한 연습을 시키고 한약을 먹고 굉장히 오랜 시간 치료를 해야 심장과 소장이 치료가 되면서 공황장애가 해결이 되기도 하고 우울증 약을 끊게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여기서 말이 잠깐 빠졌지만 여러분들 의학적으로는 공황장애나 공황장애라든지 아토피나 비염 이거 못 나아요.
스테로이드 먹으면 그냥 일시적으로 증상 완화잖아요. 그러나 좋은 치료, 예를 들어서 한의원에서 좋은 한의사 만나가지고 좋은 치료 잘 받으면 몸이 좋아지면 알아서 질병은 없어지거든요. 질병이 나는 아니잖아요. 질병은 그냥 내가 안 건강하니까 붙어 있는 놈인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좋아지면 질병이라는 건 떨어져 나가요. 근데 제가 되게 깜짝 놀랐던 건 뭐였냐면 이 유니시 제품은 간단하게 이걸 타서 먹기만 했는데도 심장과 소장이 이렇게 맑아지는 효과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하는 만큼 안다고 사실은 저는 그런 식으로 환자를 어렵게 고쳤기 때문에 이 제품의 가치가 더 뛰어나게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 호르몬이 다 깨지면서 과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기도 어렵게 시험관으로 아기도 낳았고 임신 이후에 체중이 빠지지 않아서 이렇게 계속 비만한 상태를 유지를 했었고 귀에는 이미나 신경 문제가 와서 난청이 40대 초반에 발생을 했고요. 자궁에는 수많은 질환이 발생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 클팩을 처음에 먹였단 말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숙변이 이분 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을 되찾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 한테 내원했던 게 시험관 하기를 다시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다시 또 트라이 해가지고 착상이 됐었는데 몸이 엉망이니까 그게 유지가 되냐고요. 유산을 해가지고 이제 어혈푼다고 한의원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혈 한번 잠깐 풀어준 약을 얘가 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혈 한번 푼다 이 사람의 건강이 해결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제가 클팩도 같이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 제품을 통해서 숙변이 청소가 되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건강을 찾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제품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만큼 아는 만큼 보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처음부터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꼭 전달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좋은 제품이 있으니 이제 막 만나신 분들은 이 제품이 정말 귀하다. 잘 활용을 해 보셔라. 그게 어떤 그 제품보다도 여러분들께 건강을 엄청나게 많이 갖다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뿌리가 청소가 되고 나면 네 번째 단계는 뭐냐. 이제 뿌리가 맑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잎사귀까지 영양분이 잘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나무한테 이제 물도 주고 뿌리도 맑게 해줬고 여기에 이제 뭐 퇴비도 뿌리고 해서 영양분이 이제 잎사귀까지 사과까지 잘 전달이 돼야 이 나무가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보면은 혈관이죠. 음. 그래서 유니스트에서 말하는 건강에 찾아가는 네 번째 단계는 뭐냐? 기초 영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여기 유니스티 사업자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혈관 청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응? 뭐 청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 네 번째 단계 기초 영양을 말을 하는데 기초 영양 제품들은 이 피를 맑게 하는 거에 포커스예요. 그래서 이걸 대사증후군을 해결하는 거에 포커스가 있는데 여러분들 대사증후군 해결이 되던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압약 강요약 먹으면 약을 끊게 되던가요? 평생 먹잖아요. 근데 평생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문제가 오잖아요.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고 뇌졸중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렇게 알린단 말이죠. 여성 사망원 1위 심내혈관 질환 알고 계신가요? 하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막 알려는 주고 있어요. 심내혈관 걸리지 말라고. 근데 그게 여러분들 뜻대로 되던가요? 나 건강관리 잘 했는데도 병원 갔더니 혈압 있다고 약 먹는 분도 있지 않나요? 나 식단관리 잘 했는데도 우리 집에 당뇨 집안이라 당뇨 오지도 않나요? 올 때 있지 않나요? 응? 나는 고기도 안 먹고 맨날 좋은 거, 맨날 TV에서 나오는 좋은 거, 뭐, 좋은 거 찾아서 먹었는데도 어느 날 갔더니 고지혈증 있지 않던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심혈관 문제는 대사증후군은요, 살아가면서 오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대사. 여러분들 대사 기능이 10대가 좋아요? 50대가 좋을까요? 10대가 훨씬 좋겠죠. 예? 50대가 좋을까요? 그럼 상대적으로 90대가 좋을까요? 50대가 훨씬 좋겠지요. 그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살면서 나이 들어서 오는 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50대 약 먹었다고 쳤을 때 90대에는 대사 기능이 더 좋아져 있어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그 약이 더 늘까요? 그냥 갑자기 좋아져 버릴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식단 관리를 못해서 안 해서
담배 펴서 술 마셔서 물론 그걸 하면 더 확률은 올라가지만 대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이를 먹으면 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뭐 개중에 약 안 먹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문제가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고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나라에서는 완벽한 해결책을 주지 못하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유병률이 상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방해인 것이죠. 혹시 이 영상의 소리가 들리나요? 것이죠. 그냥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막 마주하는 현실인데 의사가 이제 당신 당뇨 왔어요. 그 소리 해요. 했더니 환자는 에? 당뇨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당뇨라고 하면 뭔가 설명을 듣고 싶잖아요. 당뇨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당신은 당뇨약을 언제까지 먹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당뇨 환자는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 기대하죠. 근데 의사는 그 말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의사는 당뇨 왔으면 당뇨약을 처방하는 사람이지 그거를 완치시켜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쵸? 의사는 당뇨 약이 피혈액 검사를 했을 때 당뇨 수치가 있으면 당뇨 처방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양방 생리병리도 배우고 양리학도 배우고 다 배우거든요. 한의학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교과서 어디에도 이렇게 하면 약을 끊고 완치가 된다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의사한테 그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의사는 그냥 의사가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혈압약 당뇨를 먹다 보면 언젠가는 유병률이 상승하면서 이런 문제가 온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라도 어떻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 초반에 얘기해 드렸죠. 왜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여기 글에 보여드렸듯이 HDL을 올려주는 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HDL은. 근데 만약에 HDL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서 뭔가 남들보다는 조금 더 다르게 대사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고 약을 먹었던 사람이 약을 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HDL 콜레스테롤 올려주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약이 없는 거지 방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제가 공황장애, 뭐 비염, 아토피를 나았었던 적 있다고 했잖아요. 굳이 유니시티가 아닐 때도. 근데 그게 뭐냐면 한의학적으로는 HDL은 심장 소장과 연관이 되고 심장은 특히나 나하고 관계가 돼요. 내가 막 즐겁게, 내가 아주 행복하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잖아요. 그럼 HDL 콜레스테롤 올라가요. 우리가 백세 마을에 가신 어르신, 백세 마을에 있는 분들을 보면 다 이렇게 해맑고 밝고 긍정적이죠. 그분들은 HDL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산다면 HDL 충분히 높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그렇게 막 너무 재밌게 즐겁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건강검진했을 때 혈액검사질 한번 봐보세요. HDL이 몇인가. 아마 많이 높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맨날 짜증나 있고 맨날 하기 싫은 거 하고 있고 특히나 심장은 나라고 했잖아요. 맨날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나보다는 그냥 나는 괜찮아. 그냥 내 새끼만 잘 되면 돼. 내 남편만 잘 되면 돼. 그런 식으로 나는 하나도 안 챙기고 우울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내 피검사지 한번 보세요. HDL이 굉장히 낮으실 거란 말이에요. 응? 대표적으로 그런 분들이 오는 대표 질환이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내가 나를 공격하는 질환.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강의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뭐 자가 면역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잖아요. 류마티스 관절염 있는 분들 한번 내 혈압 검사지 한번 봐보세요. HDL이 몇이나 되는지, 낮은 편인지 높은 편인지. 그리고 그런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아마 제 말씀이 공감이 되는 분들 있을 거예요. 맞아. 난 그랬어. 나는 나보다는 내 새끼를 위해서 뭐. 근데 HDL을 올려준 방법이 그런 식 있긴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똑같이 내가 지금 당장 나 이거 좋아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닌 경우도 많지 않나요? 사람 마음 하루에도 만 번씩 변하는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HDL을 손쉽게 올려줄 수 있는 방법과 도구가 있다면 그거는 엄청나게 나에게 건강으로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가 의학적으로 그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를 가지고 임상을 했더니 옆에 보이는 것처럼 29%가 확 올라가는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타서 먹기만 했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 엄청나게 큰 가치를 본 거거든요. 얘가 단순히 혈압, 당뇨, 고지혈이나 이런 대사질환을 해결할 수 있어서 가치를 본 것도 물론 있지만 그 방법이 굉장히 어렵다면, 예? 그런 치료제가 있는데 이미나 개발이 됐는데 그게요, 한 달분에 1,000만 원씩이라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은 드실 수 있어요? 혈압, 당뇨 있어도? 못 먹죠. 저도 못 먹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또 심지어 방법도 어떻게 돼요? 막 그게 가격은 싼데 이 HDL 올려주는 이 치료제가 만약에 있는데 그게 하루에 이런 거를 막 50번씩 타 먹어야 돼.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간단하게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흔들어서 타서 먹기만 했는데 하루에 몇 번씩 그냥 타서 먹기만 했는데 HDL이 팍팍 올라가는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그만큼의 가치가 저는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오스라이프 C 플러스는 천연물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특허를 가지고 유니시티에서 딱 개발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는 만들 수도 없고 따라올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소수만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 주변에서는 아직은 혈압당뇨가 고지혈증이 완벽한 해결은 어렵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유니시티를 많이 접하고 여기에서 여러 번 강의를 듣고 이미나 내가 제대로 많이 체험한 분들은 혈압당뇨 고지혈 어렵지 않아. 그냥 이걸 잘 활용만 하면 돼. 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사람들한테 상식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이미나 우리가 상식을 알고 있는 게 특별한 정보가 되기도 하고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환자분의 데이터란 말이에요. 뭐 60대 후반의 환자분인데 뭐 당뇨도 있고 뭐 중성지방 높고 했는데 이게 뭐 한 3개월 후에 했더니 당화혈도 떨어지고 뭐 중성지방도 떨어지고 뭐 아무튼 그런 데이터예요. 뭐 이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이 그냥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 열심히 타서 먹었더니 70 다 된 할아버지가 갑자기 3개월 만에 당뇨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응? 당뇨약을 10년 동안 먹어가지고 계속 수치가 올라갔었는데 갑자기 바이오스라이프 C 플러스 만나서 흔들어서 먹기만 했는데 갑자기 역주행을 해서 내 몸이 젊은 쪽으로 다시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가치 아닌가요? 뭐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또 이거의 시장성을 보자면 제가 보여준 게 뭐냐면 치료로서의 가능성도 있지만 예방적인 시장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저도 보면은 과거보다는 지금 좀 더 젊거든요. 그게 바이오스 C 플러스 통해서 몸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건강이 더 좋아지고 이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는 단순히 혈압당뇨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혈액을 맑게 건강하게 관리해주는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활용하다 보니까 당뇨가 올 확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건강은 더 젊게 유지가 돼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유해 제품의 특히나 바이오스 C 플러스 시장성을 여러분 보신다면 단순히 치료제로서가 아니라 그냥 혈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한다 보신다면 어마무시하게 큰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제품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기회가 이 앞에 존재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건강관리의 5스텝에서 이제 4단계가 끝났어요. 1단계는 물을 잘 마시고 2단계는 운동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뿌리를 맑게 청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영양분이 잘 공급될 수 있게 피를 맑게 해주고 그러고도 부족하면 그때 가서 뭐 관절이 부족하면 관절 영양을 넣는다든지 뭐 눈이 좀 안 좋으면 눈에 영양을 넣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걸 마지막 단계 타겟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스텝만 일단 잘 기억하시고 5스텝을 여러분들 몸에 잘 적용을 하시면 이런 우수한 도구가 여러분들께 그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되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유튜브를 검색했을 때 나온 화면을 캡처한 거거든요. 무슨 화면이냐면 기능의학 당뇨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더니 이런 화면들이 나와요. 뭐냐면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어 과거에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같이 이런 것들이
약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봤거든요. 근데 여기 나온 의사들이 약으로는 못 고치는데 기능의학, 뭐 영양제 같은 것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의사 선생님들은 그냥 병원에서 환자들 약 처방해주는 분이셨는데, 이제는 그만큼 사람들이 그런 문제로 고통도 많이 받고, 더불어 거기에는 엄청 큰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뭐 이형당뇨 불치병 고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하나의 전환의 시대인데, 과거에는 약물로만 관리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뭔가 내 몸을, 약도 물론 도움이 필요하지만 약과 함께 어떤 것들, 천연물들을 통해서 더 우수하게 완벽하게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과거의 질병 치료 시대에서 질병을 예방 관리하는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푸드 닥터들이라고 하는 이런 기능학적인 방법들이 가지고 여러분들의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은 과거에 질병 치료 시대에 약물을 통한 관리는 의사만이 가능했잖아요. 그쵸? 의료인이 아닌 여러분들이 환자한테 약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질병 치료에서 건강관리실로 바뀌는 이런 푸드 닥터들이 몸을 예방 관리하는 시대에는 이제 평범한 여러분들이 내 몸을 의사보다 우수하게 혈압도 고치고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뭐 고지혈증도 나을 수도 있고 하는 과거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일요일 밤 8시에 한의 원장님이 지금 진료실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떠들고 있는 이 현상이 10년 전이었으면 상상할 수가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2024년, 23년이죠. 2023년 이 현재 시점에 이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와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게 보면은 내 건강관리지만 크게 보면 이게 하나의 트렌드이다. 여기서 가장 우수한 제품을 내가 만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 건강을 잘 관리를 해보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이득을 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보였던 문제의 큰 카테고리 3개 있죠. 건강, 돈, 시간. 이 3개가 여러분들 각자는 지금 현재 이 작게 나누면 이 3개 중에 하나일 수 있거든요. 나는 돈도 엄청 많고 엄청 시간도 많은데 되게 아파. 아파서 불행해.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나는 엄청 아파. 그 돈도 못 벌어. 맨날 그래서 집에만 있어. 시간만 많아. 라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나는 엄청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어. 근데 돈 버느라 바빠서 시간이 하나도 없어. 라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유니시티라고 하는 이 도구는요. 어찌됐건 건강의 사이즈만큼은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 어떤 회사의 제품들보다 우수하게 여러분들께 건강의 사이즈를 빠르게 키워줄 거거든요. 근데 이 유니시 제품은 이 보상 방식이나 유통의 방식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만 한다면 이게 건강의 사이즈가 커졌더니 더불어 돈의 사이즈도 커지고 시간의 사이즈까지 같이 커져갈 수 있는 기회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하나씩 제대로 알아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그림에 지금 어디쯤 서 있나요? 어, 어디쯤 각자 서 계시겠지요? 네. 근데 미래에는 여러분들이 이 100세 시대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100세에서 한 중간쯤 온 분도 있고, 뭐 거의 초반에 있는 분도 있고, 뭐 끝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보다 우리가 어찌됐건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진 건 맞죠. 근데 거기서 건강 하나만 잘 유지해도 우리가 돈도 벌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시간도 벌 수 있는 기회 생기는데,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100세를 살까? 또 반대로 또 한 번 생각해 보건 건강만 하면 어떻게 해요? 건강했는데 돈은 하나도 없어요. 나 육체는 너무 좋은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럼 그것도 진짜 불행할 것 같거든요, 미래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가지를 골고루 잘 가져가야 되는데 이 니시티는 보상 플랜 자체가 네트워크 마케팅 풀리다 보니까 보상이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만 잘하고 이 소비를 잘해서 나로부터 만든 정보를 잘만 유통만 해도 막 갑자기 그래서 하루아침에 1,000만 원씩 버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내가 건강을 잘 가꾸고 관리하듯이 나의 경제적인 부분도 잘 가꾸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싹이 틔워지면서 막 커져갈 수가 있거든요. 대단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게 바로 프로슈머 마케팅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유니시티의 보상 플랜은 내가 어떤 판매를 통해서 마진이 생기는 방법도 있지만 더불어 여러분들이 소비만 잘해도 나와 같은 소비자들이 잘 이렇게 나로 인해 생기다 보면 거기서 인컴이 생기고 그 인컴의 사이즈가 점점 커져서 복리의 법칙처럼 조금씩 이게 가다가 어느 날 이렇게 쫙 이렇게 상승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건강도 중요하나 돈도 어쩔 수 없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냉정한 나의 현실이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저는 여기서 봤던 가치와 비전은 이 보상 플랜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내가 소비만 잘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잘 소비만 잘한다면 나와 같이 100세 시대를 잘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걸 잘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 프로슈머 마케팅을 저는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저희 한의원 간판이고 뭐 플랜카드고 뭐 안마의자 갖다 놨거든요. 뭐냐면 저는 이제 한의원 운영하고 있는 한의원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잖아요. 돈을 번다고 하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한의원 간판을 달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고 또는 이렇게 내가 이런 걸 치료해요라고 하면서 배너 제작을 위해서 돈이 들어가고 뭐 환자들이 왔을 때 서비스를 위해서 안마 의자를 사야 되니까 이게 돈 투자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프로슈머 마케팅은 묘하게도 이런 뭐 제품을 뭐 이렇게 투자가 아니라 내 몸을 위해 내 건강을 위해 나한테 소비를 했는데도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보상 플랜도 막연하게 터부시할 필요는 없이 오픈 마인드로 그냥 내가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유통도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거의 끝나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분을 통해서 사업의 비전을 봤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자영업을 계속해서 했던 저희 스폰서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자영업을 뭐 20년인가 뭐 몇 년 한창 하셨대요. 근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 권 사장님 나는 자영업만 계속 했는데 뭐 몇 년 하다 보면은 다시 재투자해야 되고 뭐 몇 년 하다 보면 재투자해야 되고 트렌드가 못 따라가가지고 다시 브랜드 넘어가고 그렇게 자영업 몇 년 했더니 아파트 한 뭐 몇 채 값만 그냥 까먹었어 뭐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자영업이라고 돈을 버는 게 결국엔 재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니시대 보상 플랜은 무언가 물건을 뭔가 사서 쟁여놓고 그런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소비를 잘하고 나하고 같은 똑같은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을 같이 그냥 서럽게 서로 이렇게 잘 공유하다 보면은 어 멤버십의 부자가 되면서 이분은 현재 지금 다이아몬드 직급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나의 조그마한 소비 습관 하나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큰 인생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해결 기회 사이즈로 다시 돌아와서 유니시티에서 저는 기회를 뒤가 아니라 앞으로 잡는다고 했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2023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 감싸고 가장 고민하는 거가 뭐가 있나요? 크게 보면 두 개 아니에요? 아픈 거하고 돈 버는 거. 근데 거기에 가장 우수한 솔루션이 있다면 그러면 근데 그게 마침 사람들이 아직은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 엄청나게 큰 기회로 빅 찬스로 다가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그 문제가 아주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도 갖고 있는 문제인데 얘도 갖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고지혈증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여러분들 중에 계시겠죠? 근데 그 중에 뭐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예를 들어서 김은 사장님이 고지혈증으로 고민을 해. 근데 내일 뭐 친구들 동창 모임 갔어요. 갔는데 고지혈증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못해도 한두 명 있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나도 고민하고 있는데 너도 고민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가장 우수한 거면 엄청나게 큰 빅찬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잘 해결해 보는 거예요. 뭐가 됐든. 그러다 보면 나와 같이 이렇게 똑같은 고민에서 막 늘어나지 않을까요? 나를 보고. 그러다 보면 엄청나게 큰 멤버의 부자와 함께 자연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게 저가 바라는 유니시티에서 제가 얻고자 하는 하나의 미래의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느리지만 빠르게, 빠르지만 느리게, 진실되게 하나하나 하나씩 여러분들이 유니시티를 잘 활용해서 나를 바꾸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조금 더 부자가 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도와주고, 그렇게 되는 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니시티를 막 만나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소비 하나도 어렵고, 영양제 먹으면서도 막 힘들어요,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힘들어 먹는 거 안 먹어봤자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 이 사진은 뭐냐, 방울토마토인데요. 이게 저희 한의원에 제가 심어놓은 방울토마토예요. 저희 한의원에 화단이 있거든요. 근데 화단에 뭐 심을 거 없어가지고 토마토를 심었는데, 전 토마토를 처음 심다 보니까, 토마토가, 여러분 방울토마토 많이 심어봤나요? 저는 한 요만큼만 자라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자라던데요? 막 2m, 3m 자라요. 안 키워보셨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환자분들이 원장님 그 이렇게 심어놓으면 안 돼. 이런 대도 심어야 되고 모두 따야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토마토를 여름 내내 환자분들이랑 같이 가꾼 거예요. 제가 어설프니까 누가 이거 잎을 따주기도 하고 누가 가지치기도 해주고 누가 대도 갖고 오고 그러면서 딴 이 토마토를 같이 논아 먹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 되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좀 유니시티랑 비슷하다. 뭐냐면 유니시티가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데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지. 근데 낯설고 어려워서 그런 건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뭐하고 뭐하고 해서 같이 건강도 챙기고 뭐 돈도 좀 벌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내가 누군가 도와주고 있고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의 삶을 이 나무처럼 소중하게 가꾸고 기르시는데 나 혼자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가꾸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누구보다 더 건강하고 멋있게 미래를 맞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니시티를 만나셨으니까 이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늦은 시간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